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중화권에서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4.5% 하락을 하였고, 한국 증시 역시 어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고,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을 잘 보셔도 오늘은 상승한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증시가 정말로 미쳤습니다. 이거는 지금 7월달 제 실계좌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 거래일 수는 14일, 2주가 다 안 됩니다. 거래를 안 한 날도 있지만 수익금이 무려 3,100만 원이 넘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넘은 수익금이 난 적이 2번이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실력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증시가 그만큼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다음 주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는데, 과연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다음 주는 한국 증시가 조정이 찾아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경제 성장률 발표를 하고 급등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16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5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는데, 장 중후반에 넘어가면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0.5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7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GDP 발표 이후 상하이 종합지수 4%대 급락, 한국은 오히려 GDP 발표 이후 급등이 나올까? 이 영상에서 우리는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8%대 하락 중이었지만, 유럽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5까지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당히 안 좋을 걸로 보였어요. 실제로도 페이스북, MS, 넷플릭스 전부 다 내렸습니다. 넷플릭스를 한번 보죠. 자, 넷플릭스의 주가는 어제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0.36까지 내렸다가 종가는 다시 회복하면서 플러스 0.7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페이스북 역시 장 초반부터서 하락을 하다가 오히려 플러스 0.2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3% 하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오면서 MS를 제외한 나머지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이런 곳은 전부 다 양호했습니다. 자, 오늘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 마감일인데 현재도 보시면은 미국의 야간 선물은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보합 내지 하락 중인데, 이거는 한 밤 10시 정도 지나면은 다시 플러스로 양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은 1204원입니다. 어제랑 별반 차이가 없죠. 그리고 유가는 40불. 마찬가지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상하이 종합지수죠.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는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다음에 무려 4.5%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기사를 꼭 제대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중화권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였는데 2분기 때는 3.2%다. 반등이 나와서 상당히 선방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한 달 넘게 지역을 폐쇄하고 봉쇄를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온 거고,
폐쇄했던 거를 다시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경제 성장률 반등폭이 예상치에 하회를 했기 때문에 중화권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어제 크게 하락을 했었고, 오늘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약 보합 수준입니다. 전혀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있죠. 그에 비하면은 오늘 한국은 아시아에서 상당히 선방했는데,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현재 마이너스라서 이런 현상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자꾸 지수를 2200을 만듭니다. 그리고 2200에 찍으면은 개인분들은 또 다시 다음날 들어와요. 그리고 물량을 개인분들한테 다시 넘기고, 금융투자가 이 짓거리만 계속하니까 좀 지루하고 지겨운데, 자, 지금 코스피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적죠. 자, 갭을 띄우고 시작하면은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빵빵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증시가 내렸지만 미국의 야간 선물이 아침부터서 플러스라서 보시면은 아침부터서 코스피 코스닥은 플러스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적죠. 이건 금요일 리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돈을 별로 안 쓰고도 지수를 2200까지 다시 올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느냐 혹은 상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초가가 결정이 될 텐데, 일단 오늘은 미국이 또 반등이 나올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죠. 어제는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권이 발표가 되는데 130만 건이 나오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레포트를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실업 청구 수당 6주 동안 계속 줄어가고 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주에는 687만 건이 나왔는데 지금 꾸준히 감소세가 나오고 있다면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매주에 실업수당 청구권이 100만 건이 넘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 비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악재로 작용을 했고,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선방을 했다고 하는데,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 큰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지금은 렘데시비르 혹은 화이자의 백신, 아니면은 모더나 같은 백신 찌라시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못 나와도 어차피 백신으로 또 눌러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이 미국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기준을 6월 달로 잡았었죠. 6월 달로 잡아가지고 셧다운이 됐던 거를 회복돼서 고용이 안정화됐다, 이런 식으로 지표가 좀 뻥튀기가 되는데, 지금은 다시 경제 활동이 봉쇄가 된 도시들이 있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이렇게 봉쇄된 곳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번 8월 초에 나오는 고용지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이 2단 콤보가 나오면서 시장에 분명히 충격을 줄 건데,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찌라시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악화된 걸 막고 고용지표가 악화된 걸 막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중화권은 찌라시로 띄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발표가 다음 주 목요일이죠. 7월 23일입니다. 23일 이날 전에는 여러분이 종가 베팅을 안 하시는 게 제일로 좋고, 두 번째로는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게 제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매매를 멈추고 싶은데 이날 전까지 어떻게든 좀 벌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도 지금 매매를 멈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 너무 비이상적인 게 하루는 올랐고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올랐고 하루는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오르는 날에는 다음날 내릴 걸 생각해서 하방에 강한 주식, 예를 들면은 전쟁 관련주, 방산 관련주 혹은 정치 테마주라던가 이런 쪽에다 베팅을 해버리면은 다음날 다우와 나스닥이 내리면서 거짓말같이 히토류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하방 관련 주식이 갭이 막 10%씩 떠요. 하락하는 날에는 다음날 기술주라던가 이런 애들이 또 반등하면서 오르겠지 싶어가지고 카카오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언택트 관련주도 있고 뉴딜 관련주도 있고 여러가지 주에다가 그냥 베팅을 때리잖아요. 그럼 거짓말같이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면서 또 올라버려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단 이 바이러스에 민감한 주식, 호텔, 레저, 스포츠, 항공은 절대 손대면 안 되겠죠. 미국에서도 델타 항공이 실적을 발표한 뒤에 주가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제 이스타항공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제주항공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스타항공에 계약 파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간을 끌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계약 파기다.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은 폐업이죠, 폐업.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거는 여러분 호재 뉴스입니다.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은 오늘 하락을 했고 대한항공 마찬가지로 하락, 티웨이 홀딩스 하락, 티웨이 항공 하락. 예, 모든 항공주가 전부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는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회사에다 전화해서 항공주 실적 발표가 언젠가 알아두세요. 아니 일반적인 주식도 똑같죠. 예, 주담과 전화 통화를 하면은 실적 발표 날짜를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이 주담과 전화를 한 다음에 이 실적 발표 때 풀베팅을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폭탄 피하기예요.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 내릴 만한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만 이 종목을 매매해야지 하고 매매를 해야지 실적 발표네 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겠네 라고 해도 삼성전자처럼 실적 나오고 빠지고 반대로 실적이 안 나온 주식은 어닝 쇼크네 하면서 또 빠지고 그런 종목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는데 램델 11호 관련주들은 오늘도 하락을 했죠. 파미셀 오늘 또 5% 내렸어요. 이 찌라시에 오르는 주식들을 잘못하면 엇박자가 나면서 망할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램델 11호 관련해서 다음 찌라시가 또 언제 뜰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갇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찌라시가 안 뜨거나 찌라시가 떴는데도 안 갈 경우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2200을 또 찍었는데 저는 2200 찍을 때마다 불안한 게 찍으니까 빠지고 또 찍었네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불안감이 엄습을 해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와도 순매수가 딱 하루만 이어지고 빠졌던 게 최근에 너무 많아서 지금 뭐 기관이 샀다 팔았다 단타치고 있잖아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얘네랑 똑같이요. 얘네랑 기관 외국인이 살 때는 같이 사고 혹은 동시호가 전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관 외국인이 파는데 내가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엇박자 나서 망할 수가 있거든요. 코스닥도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또 신고가를 가는데 나스닥을 최근에 많이 따라가고 있죠. 특히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또 미쳤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슨 진단키트 찌라시를 내보내면서 주가가 4%가 뛰었는데 얘가 오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과 랩지노믹스도 같이 오르더군요. 예, 같이 올랐죠. 지금 찌라시 하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풍제약 오늘 또 신고가 갔어. 신일제약 마이너스 5%에서 또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신고가 가더군요. 그것도 동시호가 때 막판에 착 말아 오르는데 지금 시장이 미쳤습니다. 미쳤어. 신풍이가 막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신일이도 따라가고 그리고 일양약품에서는 러시아 커뮤니티에서 무슨 찌라시가 떴대요. 임상 3상이 성공을 했다라는 익명의 사이트에서 글이 나오면서 그걸로 주가가 23%가 올랐습니다. 참 신빙성이 없죠. 러시아에 있는 익명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을 보고 26% 주가가 오른다는 게. 자, 일양약품은 장중에 찌라시가 나왔습니다. 임상 진행 사항 회사도 모른다는데 하면서 기사가 나왔죠. 참 재수없어요. 11시 때 아니 10시 반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러시아의 사이트에서 익명의 보도로 임상 3상이 뭐 성공했다 하면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일양약품이 26%가 올랐어요. 야 이제는 뭐 일본 사이트라던가 미국 사이트라던가 이런 커뮤니티에다가 그냥 거짓말 하나 해놓고 주가 빵빵 띄우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듭니다. 아니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빵빵 오르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이 진짜 미쳐가죠. 일양약품이 오르니까 전반적인 제약주들 신풍제약, 신일제약도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참 재수가 없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양약품과 같이 이어져 있어요. 일양약품이 10시 반에 투매가 나오니까 같이 내립니다. 자 보세요. 부광약품 11시 30분에 투매가 나왔죠. 일양약품이 찌라시에 빠지니까 같이 투매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바로 가치 투자죠.
장중에 일양이랑 부광을 보니까 계속 일양이 올라가면 얘도 같이 따라가는가 싶더니 내려가고 이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이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나오고 플러스 2.51%밖에 안 올랐는데 보세요. 아까 36,500원, 36,150원까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건 다 일양약품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장난 아니었죠. VI 찍을 뻔했어요. 그린 뉴딜 이슈에 현대차가 다시 한번 11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자, 지난번과 과연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 11만 원 한번 돌파해 놓고 뺐고 돌파해 놓고 또 빠지느냐 아니느냐. 이거는 아마 현대차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차 실적 발표를 언제 할까요? 자, 실적 발표 보는 법. 굳이 주당과 통화를 안 해도 되는 초대형주들은 IR이라는 걸 검색하시면은 IR을 하면서 2분기 경영 실적도 같이 발표합니다. 자, 실적 발표 보시면은 23.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발표와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실적, 아마 하이닉스도 같이 나올 거예요. 하이닉스의 실적도 23일 맞죠? 23에 같이 발표되면서 대급락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하이닉스와 그리고 현대차의 양호한 실적으로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한국 증시가 폭등이 나오실 건가? 폭등이 나올까? 정말 정말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탈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얘가 뭐 12만원, 13만원을 간다고 해도 그때 과연 팔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11만원 돌파했을 때 팔았으면 수익이지만 내가 여기 있었으면은 이 기회비용 한 달이 넘는 동안 여기서 돈이 물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 막 제약주 뭐 다른 거 해가지고 수익을 받는데 나 혼자서 불안 초조해 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한다. 그럼 또 현대차 공장 셧다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줄 때 탈출하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삼성전자 분명히 6만원 찍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2년 전과 똑같습니다. 2년 동안 6만원 찍었을 때 탈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탈출 못하신 분은 아직도 2년 동안 주가가 제자리라서 정말 미쳐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익은 줬을 때는 반이라도 익절을 하세요. 나중에 내려가도 내가 뭐 평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좀 놀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돈이 묶여 있으면 너무 손해예요. 자,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소식들도 많죠. 홍콩 지휘권 박탈이라던가 혹은 미국에서는 중화권의 공화당원 9,2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죠. 9,200만 명을 입국 금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토류 관련주라던가 이런 주식들은 과연 어떨까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예, 떡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리고 있죠. 유니온. 예, 잠깐 올리고 또 내렸어요.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와도 안 가요. 하지만 장 초반에는 7%까지 떴다는 거. 계속 무역 전쟁 고조를 보이고 있지만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결국 내립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면은 얘도 양봉으로 끝나지만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한다면 이렇게 윗골이 나오고 끝나요. 그래서 해지 개념의 주식들은 장중에보다 그냥 종가 베팅으로 때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한한령 해제 관련 주식들이 오늘 또 요동을 쳤습니다. 자, 보시면은 면세점이라던가 이런 데가 한한령이 풀리면서 뉴요커가 몰려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말이 안 되죠. 지금 비행기가 없는데 어떻게 중화권에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옵니까? 그리고 와서 격리를 14일간 당해야 되고 가서도 격리를 14일간 달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한국에 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뉴스 갖다가 면세점이라던가 뭐 항공 그다음에 호텔 이런 애들이 잠깐 움직였는데 잠깐 반등 나와봤자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이게 뭐 천장부지를 뚫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JYP라던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엔터 준데 지금 또 신고가를 갖고 오늘 6.11%가 올랐죠. 오늘 또 한한령 관련 엔터 수혜주 SM이라던가 JYP, YG가 전부 다 올랐는데 JYP에는 뭔가 특별한 뉴스가 있더군요. 무슨 뉴스일까 딱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JYP의 트와이스가 온라인 콘서트, 지난번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콘서트를 해서 256억을 벌었는데 그것처럼 온라인 유료 콘서트를 8월 9일 날 한다고 해서 오늘 또 신고가를 갔네요.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엔터주는 분명히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 자체를 아주 낮게 잡아놓고 그 실적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발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증권사들도 지금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망치를 낮게 잡아놓고 실적이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는데, 자, 보시면은 골드만이라던가 JP 모건이라던가 이런 데가 주식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은행주에서 실적이 좋아요. 그 뜻은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이 실적을 최저치로 잡아놓고 여기에 충족을 했으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5%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다 구실일 뿐이고 자기네가 잡아놓은 가이던스 합격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를 빵빵 띄울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실적이 좋다라고 마지막에 기사를 내보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지에서 따라오면은 얘네들이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럼 지금 살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자, 그리고 방탄소년단 관련주죠. DPC. DPC는 엔터 관련주가 아닙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면서 이 주식이 수혜를 받는다 해서 오르는 것도 있고, 일단은 방탄소년단 관련주니 엔터주가 갈 때 1+1으로도 가는데, 자, 오늘 얘 19,000원을 한번 돌파했었죠. 이 종목 분명히 다다음 주 안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IPO 예비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이 매일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오늘은 18,000원을 뚫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었죠. 저는 12,000원에 이 주식을 사서 14,700원에 주식을 팔아서 하루 1,500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자, 이날이었죠. 빅히트 하나 갔다가 이만큼 수익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홀딩했으면은 아이고 아깝네, 아까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수익금은 훨씬 더 지금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데서 수익이 난 거를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수든 신용이든 더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오늘든 내일이든 한 번씩 중요 포인트를 다시 공략을 해줬고 다른 종목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날이었죠. 이때는 또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 그랬는데 기존 그대로 이걸 이 끝까지 들고 갔던 수익률보다 다른 종목으로 가면서 중요 포인트만 다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수익금이 컸습니다. 자, 보세요. 벌써 영상에서만 해도 DPC 같은 경우에는 수십 번의 매매가 왔다 갔다 했죠. 재공략입니다. 18,150원에 재공략을 했는데 7월 14일이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18,150원에 팔았으니까 다시 매수를 해도 18,000원 이하에서 재매수를 하겠구나.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샀던 매수가보다 더 내려와야지 매수를 하지. 올라가면 매수를 안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습성이 있는데 그걸 반대로 해야 돼요. 더 올라가도 위에서 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분명히 오늘입니다. 7월 17일. 자, DPC를 18,450원에 매수를 했죠. 지난 영상에서는 18,150원에 매도를 했는데 더 위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8,8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볼까요? DPC 종가 기준으로 18,800원. 장중에 잠깐 갭이 떴을 때 안 팔고 홀딩을 했다면 결국 저는 수익을 100원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투자금이 억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수익금이 한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 100만 원 넘는 거를 재공략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금이 더 커지고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아지는데 얘가 19,000원에 갔는데도 익절을 안 하고 18,900원에 갔는데도 수익을 안 챙긴다. 예, 그건 좀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데서 사서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이런 데서 재공략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투자금적으로도 훨씬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평단가가 이쪽이라서 뭐 안심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물렸어.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어. 근데 나는 익절을 못했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까지 올라갔던 퍼센트가 5%가 넘어요. 근데 그 5%를 하나도 안 먹고 나왔다? 안타깝지, 안타까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날도 하고 요날도 했고 요날도 했고 요날도 했고 요날도 했는데 과열권이에요. 과열권. 얘는 마지막에 불꽃쇼를 한번 보여주고 티웨이 홀딩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물산 보세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기 전에 정말 주가가 빵 하고 올랐죠. 그리고 단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SK바이오팜처럼 옛날엔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주로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이건 연봉입니다. 연봉.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르고 물 흐르듯이 계속 내렸죠. 자, SK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SK바이오팜 때문에 신고가를 달성하고 그 뒤로 더 내려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은 티웨이 홀딩스가 주가를 보세요. 7,200원까지 찍었는데 티웨이 항공이 상장돼 버리니까 이슈 소멸. 지금 1,000원대 7분의 1 토마. 이게 IPO 수혜주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죠. 재료 소멸, 이슈 소멸 거기서 끝.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상장이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계속 올랐어요. SK라던가 SK증권이라던가 SK바이오팜 관련주가. 왜냐면 IPO에서 청약이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티웨이항공이라던가 몇몇 상장주는 청약이 별로 안 들어와가지고 가격도 깎여가지고 수혜주라고 불렸던 애들도 같이 내렸고,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군대 가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청약이 많이 실제로 모일까요? 그건 까봐야지 알겠지만 IPO 심사 통과 마지막 불꽃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들어가면은 쭉 빠지는 거죠. 이재명 씨 관련주인 에이텍TN 예, 재료 소멸로 오늘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슈 있을 땐 빨리 탈출하라.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DPC 재료도 지금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은 얘네를 멈출 수가 없어요. 개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분율이 거의 없다. 외국인은 단타라서. 자, 외국인이 가진 지분이 고작 1%밖에 안 돼서 던질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DPC는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 17,000원대에서 횡보를 매질하고 위로 튀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로 횡보를 하다가 위로 튈 수도 있지만 아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래로 빠질 때는 지수가 내려갈 때인데, 오늘은 지수가 좋아서 위로 튀었고 한한령 관련 수혜주들이 다 올라서 더불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하나에 여러분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얘는 야생마 같은 놈이에요. 뭐냐면은 특정 매물대까지 꼬신 다음에 바로 빼버려요. 여기 19,000원 뚫을 것처럼 보여주고 어때요? 바로 뚫는 척하고 바로 빼버렸어요. 얼마까지? 18,000원 초반대까지. 개인 투자자분들 멘붕 옵니다. 왜? 이미 손절선이 깨졌어요. 보통 이런데 손절선을 잡습니다. 손절선 깨지자마자 다시 올려요. 돌아버립니다. 추격 매수 하잖아요. 다시 또 빼버려요. 또 손절선 깨. 손절선 깨니까 또 올려. 그래서 사람들 또 들어가지? 또 뺍니다.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 이번 주말에 잠을 못 자죠. 저는 진짜 예술이었죠. 아까 공략한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공략해서 여기에서 정확히 팔았는데 호가 수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DPC는 올라올 때 막 호가창을 보잖아요. 자, 이렇게 특정 매물대에 돈이 막 10억, 20억씩 들어오는 거 보고 너무너무나 흥분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얘는 이걸 보여주고 갑자기 팍 던져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통 여기는 지지해주겠지 하고 홀딩을 합니다. 네, 저는 반대예요. 여기서 이거 보여주고 던지겠구나. 바로 이 위에서 던졌죠. 18,850원.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제 거 물량 체결되고 날아갈까요? 올라갈 듯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처럼 점점 빠집니다. 점점. 이게 막 750에서 800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심리를 자극을 하는데 못 들어가요. 확 750 깨지니까 또 누가 사고 와 이거 세력들이 지금 싸움 났구나 하면서 혼자서 막 공상과학 소설을 쓰지만 어떻게 된다. 올라가다가 아니야. 봐봐 6000 어느 순간 깨졌어. 근데 이 매물이 보시면은 한 10,000주, 20,000주거든요. 근데 여기 막 깔려있던 게 분명히 40,000주, 50,000주 이렇게 됐었어. 근데 왜 이거 던졌다고 갑자기 호가가 다 없어지지?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걸어놨던 호가를 취소를 해버리면은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호가가 두껍다고 여러분이 믿지 말라.
어제 영상에서 제가 직접 호가를 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이 영상을 꼭 좀 봐주세요. 그래서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막 호가창이 탄탄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다 한 사람의 물량일 수 있어서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누가 취소를 딱 했다 그러면 눈치 까고 자기도 던져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 까고 던지잖아요. 똑같이. 아 저거 가짜였구나 하면서 도망가야죠. 그럼 사람들은 뭐 어차피 놔두면 IPO 때문에 다시 오를 건데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니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기서 하루 종일 개고생하고 돈은 100원도 못 벌었으면 아깝잖아요. 다른 걸로 벌고 와야죠. 이거 다음에는 저는 KPS라는 종목을 노렸습니다. OLED 관련주죠. KPS 보시면은 17,600원입니다. 제가 오늘 17,850원에 매도를 했거든요. 처음에 17,700원에서 잠깐 사고 16,800원. 세 번째 매수 16,750원. 계속 샀어요, 제가. 그리고 매도 언제 했다? 첫 번째 매도 17,500원. 두 번째 매도 17,550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17,850원에다 전부 다 던져버렸는데 그런 거예요. 기회를 줬을 때 수익을 안 챙기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거 18,000원 돌파해서 위에서 따라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금요일장이라서 힘이 없는데 막 VI 걸리고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위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KPS는 VI를 찍고 18,200원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아까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던질 수 있어야 되고 던지고 난 다음에 그냥 더 쳐다보지 마세요. 어차피 종가는 내가 판 거보다 밑으로 내려면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KPS라는 이 종목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슈팅이 나올 때는 확 가지만 시간대를 보시면은 58분이죠. 1분당 거래되는 거래수가 1000주가 안 됩니다. 54분, 55분, 56분, 57분, 58분. 1분당 1000주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엔 저는 천주교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호가도 공백이 있죠. 17500, 17550 어디 갔지? 호가 공백도 있고 시간을 멈춘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걸어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얘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얘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런 종목처럼 멈춰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까처럼 VI에 걸리거나 슈팅이 나올 때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거는 밑에서 내려왔을 때라던가 이렇게 막 그럴 때 잡아야 되는 거지. 양봉 매매는 이렇게 막 돈 들어왔을 때 들어가면은 그건 꼬시기, 꼬시기 두 마리 치킨처럼 꼬시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매매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은 특유의 자랑심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금이 2,8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찍어서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매매를 많이 했어요. 금요일인데 정말 위험한 수준이죠. 근데 3,086만 원을 찍고 나니까 20만 원이 모자라서 또 매매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날 제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난 적이 있었죠. 7월 10일. 저는 최근에 손실을 난 적이 거의 없어요. 장이 미쳐서. 근데 이날은 왜 내가 손실을 봤을까요? 바로 욕심 때문이죠. 수익금이 400만 원이 넘었는데 3일 전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서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위로 올라가서 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 혹은 10% 이상 급등하지 않을까 해서 수익금이 400만 원 이상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냅뒀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나니까 개급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플러스 400만 원이 마이너스 300만 원이 됐던 그런 가슴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엔 잘해서 다시 1000만 원을 찍긴 했는데 이 계좌 같은 거는 옛날에 2년 전에는 좀 많이 보여줬고 2015년부터서 2018년도까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까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증권사 광고를 찍고 금강원 그 다음에 방통위원회 그런 분들과 만나다 보니까 아까처럼 뭐 수익금이라던가 아니면 매매했던 종목 같은 거를 좀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아가지고 좀 가만히 있었었고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또 다른 증권사에서 광고를 하기로 해서 뭐 조용히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막
또 생방송에 저희 시청자분이 한 분이 도발을 해서 네가 지금 결혼 못하고 솔로인 거는 네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벌어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열받아서 계좌를 까다 보니까 지금까지 깠는데 오늘 느꼈어요. 3천만 원을 찍었는데 또 하려고 하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신용계좌가 하나 또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수익금이 더 커가지고 이미 3,100만 원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합쳐서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자랑하고 뭐 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저거는 현금이에요. 전부 다 현금이기 때문에 돈을 뽑아야 되는데 돈을 못 뽑고 계속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중독에 걸리고 지금 귀에서는 고름이 나오고 입에서는 구내염이 다 터져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는 대장금에 장금이처럼 미각을 잃은 상황인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3천 이상 더 찍어봤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틀 동안은 매매를 안 해야지 돈을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여주려고 하면 계속 매매할 것 같아서 이제 계좌 공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고 저 종목 말고도 제가 다른 종목도 공략을 했는데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여기에서 일단은 영상을 끊고 내일 올라오는 영상을 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백신 개발이나 혹은 치료제 관련 주식들은 미국도 그렇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뉴스가 아니라 오늘 일양약품처럼 외국의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와도 주가가 상한가 근처까지 가버리고 임상을 신청만 한다고 해도 주가가 급등되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의 거품은 한번 꼭지에서 물리잖아요. 그럼 메디톡스라던가 신라젠처럼 여러분이 진짜 몇 년 동안 고생할 수 있어요. 그 신라젠은 상패가 될 수 있잖아요. 15만 원짜리 주식 만원. 제약주 거품 한번 빠지면 여러분 장난 아니니까 제약주를 하시더라도 비중은 많이 안 두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은 지수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등 내지 급락.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그렇고 큰 하락 없이 잘 넘어갔지만 다음 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가 끝나면서 급등이나 혹은 급락 등으로 한쪽 포지션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특히 GDP 발표 꼭 주의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장윤빈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